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CS 인베스트입니다. 네, 2016년 5월 9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회원님들. 네, 그러면은 지난주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그다음에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3일 3일 글로벌 이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3일 뉴욕 증시는 그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 그리고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 때문에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제 PMI 지수죠. 구매 관리 지수가 49.4를 기록했는데 경기 확장과 그다음에 위축을 가르는 50을 하회를 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관리 제조업 지수가 부진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일제히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향 때문에 국내 증시도 하락 반전을 했었던 그러한 전일 이제 지난주 수요일 증시였고요. 그 전에 그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부양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증시를 끌어올렸지만 이게 기대만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 공조만큼 그만큼 이제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지표는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미국의 제조업 경기 확장세로 6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경고를 하면서 투시금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주말 동안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비농업 지수, 비농업 지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부진했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소식도 이따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집행위원회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1%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내년도도 이제 1.9에서 1.8%포인트로 일제 하향 조정을 하면서 경기가 지속적인 확장보다는 점차 위축 국면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제 글로벌 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일제히 하락 반전했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뭐 1,700억 원 가량 이제 매수세를 보였고 이제 반대로 기관에서는 뭐 4,900억 원 가장 이제 중요했던 매도 주체가 이제 금융투자였었는데 금융투자에서 뭐 4,600억 원 가량 이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던 그런 국내 시장이었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1,700원 가량 순매수를 나타냈는데 이제 장중 내내 계속적으로 이제 특별한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나타내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장 후반에 이제 비차익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비차익 통해 가지고 매수량을 크게 늘리면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국내 증시의 매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정책 공조로 인해 가지고 증시를 끌어올렸었던 그런 요인이었는데 그만큼 기대감도 조금 줄어든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실적도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4원 급등 마감을 했었습니다. 일본의 이제 환율 개입 의사 이런 발표 때문에 저는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원달러 환율이 14원 급등했었던 그러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수세를 이끌어온 정책 공조가 둔화가 되면서 외국인이 특별하게 이제 강하게 그전과는 다르게 이제 강한 매수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수요일 증시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시면은 1976포인트, 9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화요일 날 반발 매수세에 의해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저는 그 화요일에 반등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1970포인트를 이제 지지를 하고 있지만 하방까지 어느 정도 1960포인트까지 하방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별히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약세의 부분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이제 버텨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코스피 1분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하락을 했었지만 이 하방에서 꾸준히 이제 지지를 했었던 그러한 역할이 이제 삼성전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화장품 업종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 2%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반등을 하면서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 이제 노동절 연휴에 따른 이제 매출 증가 그리고 국내 연휴가 있었습니다. 연휴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증시를 이끌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포스코라든지 이제 LG화학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에서 차익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었던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종목별 특징 이슈를 살펴보시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4월 해외 출하 부진으로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2% 가량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1,000만 달러 한국 화장품 유통법인 설립 기대감 때문에 1% 소폭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외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점의 매출 신장 그리고 이제 시내 면세점 사업 선전 기대감 때문에 1%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휴 동안에 이러한 그 유통점의 매출이 두 자릿수로 이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순환기계 개량 신약의 매출 증가 기대감 때문에 2% 상승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이제 코스피와 동일하게 그 화요일에 반등폭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4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반등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었던 그런 코스닥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코스닥 지수 수요일에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었던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코데지 컴바인이 6%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코스닥 1분 차트를 보시면은 장 초반 그리고 장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하면서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장 후반부터는 이제 코데지 컴바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익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하락폭을 확대를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틀간의 연휴를 앞두고서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을 쏟아냈고 이로 인해서 이제 하락폭을 확대했었던 그런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었습니다. 딱히 이제 700포인트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인데 700포인트를 지지하기에는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끌어올리기는 모멘텀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700포인트 부근에서 횡보를 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70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릴 만한 그런 호재인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700포인트의 지지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뭐 카카오, 동서, 그다음에 메디톡스가 보합권을 유지를 했지만 그 외에 코데지 컴바인, 코미팜, 뭐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차익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었던 그런 코스닥 흐름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컴투스라든지 뭐 게임빌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런 이제 게임과 그리고 이제 카지노 관련 업종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이 오늘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시면은 이제 미동의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상한가는 30곳 추가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면서 큰 폭으로 늘린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장 후반에 들어서면서 차익 물량들 때문에 보합권 마감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 정부에서 VR 산업 등 관련해 가지고 신성장 분야에 80조 원 이상 이제 투자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드래곤플라이가 급등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VR
이런 VR 쪽으로 게임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지금 이제 개발된 게임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매출 성장으로 1분기가 소실적을 기록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소폭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SNN텍 같은 경우에는 4%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애플의 아이폰 7 EMI 반도체 칩 탑재 확대 수혜감 때문에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규제 완화 그리고 배팅액 증가 그러한 소식 때문에 반등하면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 6일 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9.92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나스닥도 일제히 19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었던 가장 큰 요인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수가 부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과 동일했지만 비농업 취업자 수가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다. 그러한 소식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 그런 이렇게 발표가 됐지만 결국에는 이제 고용 지표의 부진 때문에 금리 인상 전망이 낮아졌다. 그런 소식 때문에 일제히 반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 지난주까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제 이러한 이제 뉴스나 이제 전문가들이 6월 금리 인상 그리고 9월 금리 인상 이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하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신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수가 이제 부진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한 차례 정도만이 이제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투심을 회복시켰던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진한 그 고용 지표 그리고 연방준비 제도의 이제 이런 발언들 때문에 금리 인상 전망이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이런 고용 둔화 그리고 임금 상승의 정체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매출 감소는 이런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투심을 좀 더 위축시키고 관망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경제 위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지면서 이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이제 8일 날 제조업 지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조업 지수가 크게 이제 개선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의 이제 제조업 경기의 이제 둔화 그리고 이제 지표의 실망감 때문에 중국 증시가 금요일 날 3% 가까이 뭐 하락을 했었습니다. 2.8% 하락을 마감했었는데 이러한 영향이 이제 국내 증시 오늘 증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지역의 산불 그리고 나이지리아 유전이 공격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재고가 이제 둔화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소폭 반등을 하면서 그렇게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증시 관전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오늘 아침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의 관전 포인트 미국의 고용 그리고 중국의 수출입 지표 부진입니다. 이제 호재로 작용할 만한 글로벌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의 위축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이제 경계 심리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하락 압력으로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휴 동안 이틀 동안의 연휴 이후에 한꺼번에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라든지 전체적인 증시가 한꺼번에 반영되는 오늘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탐색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에 유의를 하시면서 금일 시장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 차익 물량 그리고 이제 투심이 위축되면서 이제 하락 압력 그리고 이제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 후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 주목하시면서 오늘 시장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금의 순환의 성격이 강한 시장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렸다가 계속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피 대형주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중소형 실적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뭐 게임 이런 종목으로 중심으로 이제 종목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원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 유의를 하시면서 금리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휴 동안 연휴 이후에 이제 처음 맞는 시장인데 적응도 안 되시고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침 시황 5월 9일 아침 시황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